자, 10쪽부터 이제 어제 했던 중복 조합 이어서 하는 건데, 자, 저기 7페이지로 잠깐 돌아가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7쪽의 우측 하단을 잠깐만 보면은 거기 보면 중복조합 대표 유형 방정식 문제라고 나와 있어. 맞지? 그치? 말 그대로 중복조합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저게 이제 또 막 다양하게 변형되고 응용돼가지고 막 수능에 나오고 막 그래요. 일단 자 봅시다. 또 뭐냐면 말 그대로 방정식인데 문자가 3개야. 정상적인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보는 방정식으로 본다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겠지. 해가 무수히 많겠지. 근데 이제 당연히 조건이 붙는 게 2가지.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의 개수. 이거야. 일단 둘의 차이. 요거는 너희들 아는 자연수 1, 2, 3, 4, 5, 6, 7. 얘는 음이 아닌이라 그랬으니까 0이 포함된 자연수 0, 1, 2, 3, 4, 5. 그러니까 0이 있냐 없냐 그 차이.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정수, 자연수 단위로 해를 한정을 지으면 얘라고 해도 이렇게 문자가 3개짜리인 방정식이라 해도 근이 무수히 많지는 않고 몇 개 정해질 거란 말이야. 그 몇 개냐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응용되면은 뭐 이제 여기에서 뭐 x가 뭐 1보다 크고 y는 뭐 2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응용도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변형을 많이 하는 문제인데,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알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 막 세는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 그 경우의 수 하는 것처럼 좀 세는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맨날 이거를 바구니에서 공 뽑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튼이라고 할까?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뭐 뭘로 하던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까? 자, 키보드야. 아니야, 키보드로 하지 말자. 그냥 공이라고 할게. 그냥 공이라고 할게. 자, 바구니 안에 공이 x, y, z 하나씩 들어있다. 오케이? 됐어? 근데 자, 는 5라 그랬지. 총 5회를 뽑을 건데 중복 가능. 오케이? 중복 가능하게 뽑는 거야. 됐나? 됐지? 그러니까 중복 조합으로 생각을 하자 얘기야. 아이스크림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얘 아이스크림이 세 종류가 있는데 5개를 사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좀 바꿔서 저 방정식을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야.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 여기서 5번 뽑는 방법 뭐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있어? 뭐 x 3번, y 1번, z 1번 이것도 있고, 순서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x 2번, z 3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황이라면. 맞아?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랑 딱 맞는 상황인지 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x가 3개야. 이건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x가 3이란 뜻인 거고, y가 하나고 zet이 하나란 얘기는 y가 1이고 zet이 1인 경우를 말하는 게 되는 거지. 맞지? 됐어? 얘는 이건 뭐야? 이건 x가 2, y는 0, zet은 3인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요 방정식에 음이 아닌 0 포함한 자연수, 0 포함한 자연수의 해 개수는 지금 딱 요거 경우의 수 세면은 딱 똑같이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맞냐? 그치?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이 어제 배운 대로 3H5 맞냐? 됐어? 아이스크림 3개 중에 중복 허락하고 순서는 필요 없이 5개만 뽑는 경우의 수 이거잖아. 됐지? 됐어? 됐어? 그럼 얘는
얘는 차이점이 뭐야? 0이 없어. 여긴 0이 없어. 자, 그럼 아까 이렇게 뽑는 상황에서 0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 안 뽑는 거였지. 아까처럼 x 2개, z 3개 이런 거 y를 안 뽑은 경우가 0이다 라고 여기서 계산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꿔 말하면은 이쪽으로 해석하자면은 안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뽑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거 이제 어제 잠깐 했죠. 이렇게 중복조합 쪽에서 뭐 적어도 하나씩은 무조건 뽑아라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미리 하나씩 뽑아놓으면 된다고 그랬어. 미리 한 개씩 뽑아놓으면 된다고 그랬어. 미리 하나씩 뽑아놓는 거야. 안 뽑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뽑은 뒤에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뽑아놓는다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돼? 5번을 뽑기로 했는데 미리 뽑는다고 3번을 썼어, 그지? 그럼 이제 몇 번만 더 뽑으면 돼? 이제 2번만 더 뽑으면 돼. 그럼 요 2번 뽑을 때는 이제 뭐 안 뽑아도 상관없는 거지. 맞지? 미리 하나씩 다 뽑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이스크림 뭐 공이든 아이스크림이든 아이스크림 3개 중에 아무렇게나 2개만 추가로 더 사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계산은 3H2 됐냐? 요게 일단 빠르게 생각해서 푸는 기본 방법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또 좀 슬슬 좀 이렇게 응용해서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는 2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던져진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뭐 정수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바꿔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 최소한 1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최소한 한 번 뽑았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겠냐? 최소 2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야? 최소 2개 뽑아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딱 보고 이쪽에서 그 입장으로 해석해서 지금 미리 해야 되는 행위가 x 하나랑 y 2개를 미리 뽑아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치? z는 조건이 없으니까 z 조건이 없으면 안 되지. 얘는 그냥 0이라고 할게요. z는 그냥 뭐 안 뽑아도 상관없다니까 미리 뽑을 필요 없고. 됐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최종 계산은 또 어떻게 돼? 마찬가지. 5번 뽑는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 둘, 3번을 먼저 썼으니까 남은 기회는 2회 남았고, 따라서 그 계산은 또 마찬가지로 3H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됐니?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뭐 또 그 다음에 또 변형될 수 있는 게 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이야. 그럼 그 다음 또 변형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그럼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쟤는 어떻게 할까? 요거는 약간 아이디어 내면은 요거까지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는 있어.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제대로 수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 약간 좀 응용해서 하는 거지. 총 5회의 기회였어, 그지? 5번의 기회였는데 요거 때문에 미리 하나 뺐지, 맞아? 요거 때문에 2개를 뺐지, 맞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더하면 되거든. 그냥 직관적으로 한다면. 맞지? 그럼 기회는 총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3H3 이렇게 하면 돼. 됐어? 근데 아무래도 좀 그치? 근데 마이너스인데 더하는 이게 좀 잘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수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건데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예를 들면 짝수 2개, 홀수 1개인 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직관적으로 못해. 지금부터 얘기할 그 식 세워서 딱딱딱 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고 수식으로 해야 될 때는 수식으로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됐나?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양의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베이스야. 이거는 뭐 수식이든 뭐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5번 뽑는 중복 조합 기본 그거야. 요거는 뭐 수식이든 뭐든 그게 없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맞잖아. 뭐 수식이고도 자시고 할 게 없잖아. 그냥 중복 조합 그 자체잖아. 맞지?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세 종류 아이스크림 중에 5개 사는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 방정식 푸는 게. 그치? 요거부터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짝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 적어도 하나씩 뽑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갔단 말이야. 자, 2번을 수식으로 자세히 한번 써볼게요. 양의 정수란 얘기는 자연수야. 그럼 바꿔 말하면 저것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실은 이거거든. 실은 저 2번 양의 정수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맞지? 맞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라. 요 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 방정식을 해결하는지 잘 봐라. 1을 넘겨. 1을 넘겨봐. 요것도 1을 넘겨. 아이고. 1을 넘겨. 얘도 1을 넘겨.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치환할 거야. 자, 그러면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대문자 y라고 합시다. 대문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얘는 대문자 z라고 합시다. 자, 치환 작업 좀 잠깐 했어. 됐냐? 됐지? 자, 그래 놓고 한번 식을 보자. 그럼 치환 관계식이 지금 어떻게 돼? 요거 하나만 좀 받아 써보면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치환한 거지. 맞아? 방정식은 원래 이거였고, 맞아? 치환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소문자 x를 안 쓰고 대문자 x를 쓰겠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꿔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읍시다. 됐냐? 한번 식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대문자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요 소문자 y도 같은 수식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대문자 z도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됐냐? 야, 그럼 봐라. 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넘어가면 되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5에서) 하나씩 빼서 이제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자연수에서 그거랑 약간 맞잖아. 자연수에서 여기가 2가 된 이유가 뭐야? 5번을 뽑아야 되는데 미리 한 번씩 뽑아야 되니까 하나씩 뺐다. 그런 개념으로 아까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잖아. 식으로 봐도 보면은 넘어가면서 5에서 빼기 1 빼기 1 빼기 1 3번 발생해서 2 되잖아. 맞지? 그치? 원리가 실은 그렇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이 대문자 x, y, z의 범위는 이거잖아. 이 범위는 무슨 범위야? 요 범위는 요 범위거든. 의미 아닌 정수. 맞아? 그러니까 그냥 가장 중복조합 기본 형태로 3H2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자연수도 실은 이런 과정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아까 플러스를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지. 자, 똑같이 한번 요 세 번째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봐. 똑같이 요 세 번째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요 세 번째 거 봅시다. 요 세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넘길 거야. 이렇게 넘겨서 풀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저쪽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오면 여기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리고 또 치환할 거야. 치환하자. 자, 이번에 A로 해볼까? 뭐 A로 하던 뭘로 하던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얘는 B로. 그 다음에 요거는 C라고 합시다. 됐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치환 관계식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된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또 저기다 대입하기 위해서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다 바뀔 거고, 보면 한 놈만 부호가 달라. 됐어? 그래서 요거랑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을 거야.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결론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잘 보시면은 이제 알겠지? A, B, C로 정리하면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서 빼기, 얘도 넘어가면 빼기가 되는데 요 놈은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 원리랑 똑같이 2가 나온 거라고. 알겠냐?
됐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방법 자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한번 아까 그거 한번 해볼게. 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요거 진짜 그냥 방정식 문제의 기본적인 유형들, 그냥 여태 시중에 문제집 같은 데 나와 있는 기본 유형들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숫자 적거든? 한 9 정도 합시다. 는 9라고 잠깐 방정식을 바꿀게요. 그럼 여기도 9회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요래 놓고 그럼 이제 한번 자 다음 문제. 짝수 2개, 홀수 1개인 해를 구해라. 요거 한번 해볼게. 마지막으로.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까처럼 막 적어도 1개를 뽑는다 이런 게 안 돼. 안 돼. 자, 그럼 너네들이 일단 요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 짝수를 대표적으로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지. 뭐야? 알아? 짝수를 식으로 딱 쓰는 방법이 있었잖아. 홀수도 딱 방법이 있잖아. 뭐야? 그거. 짝수, 2의 배수, 2K 뭐 이런 식으로. 그치? 홀수는 2n, 근데 홀수는 두 가지야. 2n 마이너스 1을 해도 되고 플러스 1을 해도 돼. 자, 여기서 잠깐만 봅시다. 요거는 지금 그냥 수학 전반적으로 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니까 알고 계세요. 짝수는 대표적으로 뭐 2K, 문자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짝수는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로 잡을 수가 있어. 그치? 짝수라는 한글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홀수는 두 가지야. 간단하잖아.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2의 배수에서 더하기 1 혹은 빼기 1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 차이 또 잘 알고 있어야 돼. 홀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그때 이 둘의 차이점은 K의 범위에 있어. 그거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 실은 이렇게 잡았을 때 K의 범위는 1부터야. 맞지? 짝수, 홀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 영역에서 다루는 거니까 0은 뭐 0이 짝수네 어쩌네 이런 거는 그냥 따지지 않아요. 짝수, 홀수가 최초에 너희들 초등학교 때 최초에 짝수, 홀수 나왔을 때 기본 배경이 자연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 1, 2, 3이야. 자, 근데 홀수를 만약에 2K 플러스 1 이렇게 잡으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이건 0부터 들어가야 돼. 왜? 1부터 들어가면 바로 3이잖아. 3, 4, 5 이래 되잖아. 0이 들어가야 홀수가 다 포함돼. 1까지 포함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K-1 이렇게 잡게 되면 0은 들어가면 안 되지. 1부터 들어가야 되지. 맞아? 이걸 애들이 가끔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이 범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홀수를 이렇게 세팅한 사람은 K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세팅한 사람은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짝수, 홀수를 받아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까 치환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짝수 2개, 홀수 하나라며.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2개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란 얘기 아니야. 그지? 배정 좀 합시다.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4-1 아예 문자를 지정한 거랑 이렇게 둘이 약간 그 마지막 계산 하나 더 해야 되는 차이가 있지. 요거랑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 요거랑 차이점. 요거는 지정했어. 너 짝수, 홀수 딱 그것만 찾아라. 이게 이거고. 요거는 이제 그것까지도 그냥 짝수,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요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걸 먼저 해볼게. 이건 지정한 거니까 당장 너희들이 생각하기 쉽잖아. 자, x, y는 짝수, z는 홀수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아까처럼 합시다. x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의 대표적인 그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치환을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y도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젯은 홀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놓을 건데 이게 이제 이걸지를 문제 보고 파악을 잘해야 돼. 자, 그 범위는 바로 얘네들 보면 돼. 자, 문제에서 이거로 잡았잖아. 이러면 A의 범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잡힌다고 그랬어. 맞지? 얘도 이렇게 잡히겠지. 자, 그런데 얘는 이거였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였거든. 당연히 뭘로 하는 게 나아? 그래, 치환해서 A, B, C로 바꿀 거면 그 A, B, C 범위가 좀 똑같아야지 내가 세는데 덜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범위를 보아하니 요렇게 잡아야 내가 좀 더 덜 헷갈리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맞지? 됐어. 근데 요것도 이제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0을 포함한 이라고 문제에서 이제 따로 몇 마디 추가해서 짝수 홀수 외에 0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어. 맞지? 그렇게 되면 0 포함이니까 얘 범위가 0부터 출발할 것이고, 맞지? 얘도 0부터 출발할 것이고. 그럼 요거는 위에 거를 해야 되는 게 낫겠지. 그치? 간혹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네 둘의 차이점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요 아래 걸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됐나? 따라서 일단 지금은 이제 0 포함하는 거 말고 방금 말한 이유로 요걸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어쨌든 치환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문자를 교체, 바꿔치기 할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실은 아까랑 똑같아. 이제 뭐 하면 돼? x 대신에 2a 넣으면 되고 2b 넣으면 되고 다 넣으면 되지. 자, 이렇게 치환한 대로 한번 식을 바꿔 써봅시다. 그럼 2a 더하기 2b 더하기 자, 젯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식 정리해야지. 넘어가면 약분 깔끔하게 되지. 끝.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면서 지금 요 A, B, C의 범위는 요렇게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자연수 범위지. 맞아? 따라서 요 방정식을 해를 구하시오. 근데 A, B, C는 자연수입니다. 그 방법으로 푸시면 되지. 아까랑 똑같. 이런 거는 그냥 빨리 해도 되죠. 자연수니까 바구니에 공이 3개 있는데 5번을 뽑아야 되는데 요 자연수라는 얘기는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미리 하나씩 빼놓고 3H 2 했던 아까요 그 계산. 맞아? 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지. 되냐? 요거 계산한 방법이야. 즉 얘놈의 계산 방법은 3H2였다라고 결론이 낼 수 있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랑 홀수를 지정을 했고 얘는 누가 짝수고 누가 홀수인지 지정을 안 했잖아.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그것만 마저 세면 되지. 즉 x, y, z의 짝, 홀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여기서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됐어? 경우의 수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실은 이 정도면 그냥 세도 되고 짝짝 홀, 짝홀짝, 홀짝짝 세 가지 그냥 세도 되고, 뭐 굳이 이제 한다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잖아. 짝수, 홀수를 일렬로 나열해라 뭐 그거잖아. 그치? 그걸로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세도 되고, 따라서 그것만 그 차이점이 있지. 즉 얘는 계산이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당연히 얘랑 똑같은 계산인데 요 3은 이제 짝수 2개 홀수 하나를 배치한 그 경우의 수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정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됐냐?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요 방정식 기본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뒷장에 이제 다시 10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일단 책에는 대표적으로 2문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 이제 부교재 줘서 거기 문제 풀면은 이제 뭐 짝수 홀수도 나오고 막 그럴 거야. 그래서 11번, 12번이
그런 식으로 요거랑 똑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냐? 됐지? 같은 방법으로 11, 12번 풀어서 가지고 와봐. 실은 거기 나와 있는 11, 12번은 이렇게 치환까지 해서 풀 필요는 없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지. 근데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돼. 특히 12번 이렇게 치환 문자 바꿔가지고 풀어보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 하고 그 다음에 14번 함수까지 하고 좀만 쉽시다. 13번은 뭐 자,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종류의 개수를 구해라. 당연히 11제곱이니까 저걸 다 전개해라가 아니야. 그치? 자, 요게 이제 다음에 배울 이항 정리 약간 미리 보는 건데 항 전개하는 거잖아. 맞지? 이게 항을 전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그 다음에 있는 이항 정리고.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다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까랑 똑같아 결국은. 바구니에 x, y, z이 있는데 여기서 11회를 뽑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전개하는 행위 자체를. 맞지? 자, 생각해봐. 저걸 전개한다는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11개가 있겠지 총. 저걸 진짜로 무시크하게 전개한다고 한번 잠깐만 상상을 좀 해봐. 이렇게 총 11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자, 이걸 전개한다는 건 어떤 식이야? 뭐 예를 들어 x랑 곱하고 이제 그거를 뭐 또 뭐 y랑 곱하고 그거를 또 누구랑 곱하고 그걸 또 누구랑 곱하고 그걸 또 누구랑 곱해서 그 계산 결과 하나가 항 하나 더하기. 그다음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얘랑 뭐 y랑 곱한 거랑 뭐 또 y랑 곱한 거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항 하나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잖아. 실은 당연히 졸라 무식하니까 직접 할 일은 없겠지만 전개하는 과정을 한번 낱낱이 뜯어보면 이거잖아. 안 그래? 간단하게 이걸로 예시를 들어봐도 좋지. 이거 다 전개할 줄 알지? 이거 전개하는 게 세제곱 정도 하자. 이거까지는 공식으로도 외우고 있지. 근데 이거를 전개한다는 걸 다시 한번 뜯어보면 이거거든. 자, 예를 들어 x만 3번 딱 뽑은 게 실은 이거. 맞지? 그 다음 x, y 이렇게 뽑은 게 요거. 맞지? 그 다음 x, y, x 이렇게 뽑은 게 이거. 근데 실은 요거는 이거니까 얘네 둘이 합해서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있지. y 뽑고 x 뽑아서 이렇게도 항이 나오는데 요것도 실은 이거고. 실은 요거 이렇게 세 개는 똑같은 항이니까 합쳐서 이제 3x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치? 맞지? 결국 항을 전개한다는 행위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맞지? 뽑아서 11개를 뽑아서 순서도 필요해, 순서는 필요 없어. 여기를 봐. 아까 얘네 봐봐, 얘네. 아까 이렇게 x 2개, y 하나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혔잖아. 이렇게 x 먼저 2번에 y 뽑힐 수도 있고 x 하나, 여기서는 y, 그 다음에 여기서 x 이렇게 뽑힐 수도 있었고 여기서 y, 그다음 뒤에 2개에서 x 이렇게 뽑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다 서로 다른 항으로 3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 3개가 서로 다른 항이냐? 똑같은 항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는 필요 있어 없어? 항 개수 세는데 필요 없단 말이야. 즉 얘도 그냥 여기서 3번 중복 조합으로 뽑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한 개수 셀 때는. 그치? 그래서 얘도 실은 똑같은 원리로 그냥 이 중에서 11번을 뽑을 건데 중복 조합 개념으로 뽑으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 됐어. 됐지?
그래서 항을 전개하는 거를 이렇게 뽑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할 뒤에 이항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얘를 가지고 그냥 단원 전체를 다 다룰 거야. 이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약간 미리 보기 형태로 13번 잠깐 나왔고, 자 14번 14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고등생기초에서 했지. 그 마지막에 했을 거야. 12강에서 그냥 순열 조합만 가지고 하는 2번, 3번을 했어. 1번은 뭐 고1 개념으로도 풀 수 있었고, 그거 이제 최종 마지막 시리즈다. (4번이) 추가된, 그리고 1번도 좀 더 확장해서 그냥 딱 함수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함수를, 요 함수 대응하는 거, 경우의 수 세는 거를 여기 순열조합 개념으로 세는 딱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최종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직 이때 요거 했던 게 안 들어져 있으면 저걸 보고 다시 보셔야 될 거야. 막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은 안 할 거고 추가되는 내용들만 추가를 살짝 해볼게. 자, 아우 발 아파. 아 됐어. 이게 뭐였어? 1대1 대응, 그지? 그러니까 실은 요 1번하고 2번, 요 1번하고 2번은 그 1학년 후반부에 그냥 함수 배울 때, 그 역함수, 합성함수 할 때 그냥 그 지식으로도만, 그 지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랬어. 이건 뭐야? 그냥 함수의 개수 세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됐어?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5군데. 얘도 5군데. 얘도 5군데. 그래서 그냥 고1 개념으로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답 낼 수 있어. 얘까지도 가능해. 이건 뭐야? 1대1 대응이란 얘기잖아. 겹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 근데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가 되지. 위에 1이 간 데가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 놈은 3군데. 맞아? 이게 딱 고1의 그 함수 쪽 개념으로도 이렇게는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1 후반부에 순열조합 배우면서 그때 요 3번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때 얘기한 대로 요 3번이나 4번을 해결하려면 아까 1번도 그렇고 2번, 요 2번도 그렇고 얘네를 그렇게 그냥 5, 4, 3 직관적이 아니라 순열조합 개념으로도 생각을 뽑는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 예시를 이렇게 들었었지. 똑같아. 남자, 여자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 그래서 요 강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함수를 경우의 수로 다룰 때는 어디가 기준이라 그랬어? 여기가 기준이라 그랬어. 함수는 x가 언제나 기준이었잖아. 좌표 평면에서도 x로 범위 쓰고 x로 뭐 x, 그지? 경우의 수 확통에서는 함수를 경우의 수 확통에서 다룰 때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 됐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3호, 여자 4호, 여자 5호, 여자가 5명이 있다. 남자가 셋이 나온다. 같이 손잡고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야. 즉 5명 중에 뽑아야 돼. 몇 명을? 얘네 셋과 놀러 나갈 3명을 뽑는다.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은 요거 아까 1대1 대응. 요게 아까 5, 4, 3이라고 썼지만 실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 5명 중에 저기 남자 셋이 나온다니까 같이 놀러 나갈 3명을 뽑는 개념이 되는 거고, 뽑은 다음에 어때? 만약에 여자 1호와 여자 2호와 여자 4호가 뽑혔어. 뽑은 다음에 배치도 해야 되지. 맞아? 그래서 순열.
실은 요 2번에 아까 그 543 계산은 이 계산이었다라고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얘기했어. 요게 이제 그 1학년 후반부 여기에서 했던 내용이지. 그 다음, 그래야 이제 얘가 해결이 된다 그랬지. 자, 이거는 무슨 차이야? 이건 뭐라 그랬어? 이걸 내가 이제 남자, 여자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키라고도 또 이제 예시를 들었지. 키가, 남자 2호가 키가 더 커. 그러면 그 남자 2호의 짝꿍도 키가 커야 된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 키 큰 애들끼리 짝을 짓고 키가 작은 애들끼리 놀아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 여자 5명인데 남자 셋이 나온다. 그럼 쟤네랑 놀러 나갑시다. 3명 뽑는다. 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이제 뭐가냐면 얘네들 뽑았어. 이렇게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4호가 뽑혔어. 근데 뽑은 다음에 아까 2번은 뽑은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됐는데 지금 요 3번은 난 뭐라 돼 있어? 조건이 뭐야? 키 순서대로 만나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배치를 할 필요가 없어. 결정이 나. 야, 얘는 무조건 누구랑? 요 남자 3호랑 키가 제일 큰 애랑 뽑힌 여자 셋 중에 키가 제일 크니까 얘네 셋 중에 키가 제일 큰 애랑 이렇게 해야 되고 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아? 즉 뽑은 뒤에 순서를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 개념이 조합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C가 되는 거지. 딱 여기까지가 저기서 했던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 이것까지는 그냥 이렇게 냅뒀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복 순열 안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실은 이것도 중복 순열이야. 아까 그냥 기본적으로 함수 5개만 만들어라. 그냥 함수 만들어라. 저 5 곱하기 5 곱하기 5 했던 거 있지? 저게 이제 실은 중복 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 5, 남자 3이 나와. 즉 얘도 어쨌거나 여자 5, 근데 남자가 3이 온다니까 이제 3명 고르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뭐냐면은 그런 게 되는 거지. 딱 예를 들어 이런 거 다 되는 게 1번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혼자 가가지고 딱 머스마 셋 딱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즉 얘를 하나 둘 셋 뽑아도 된다는 소리인 거야. 중복이 들어가는 게 얘가 되는 거지.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얘 혼자 머시마 둘, 얘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여자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중복이 가능해. 2번을 2번 뽑고 얘 1번 이런 게 가능해. 자, 그 다음에 2번을 2번 뽑고 이렇게 뽑았다 쳐도 그 다음에 배치도 또 해야 돼. 얘가 2번 뽑았다. 얘가 2명을 데리고 가겠다 했으면 그것도 이제 얘랑 갈지 얘랑 갈지 이렇게 갈지 뽑은 뒤에 배치도 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중복이 되고 배치도 해야 되는 중복 순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이거고. 그래서 얘가 5의 세제곱이라서 그 계산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됐던 거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지. 됐냐? 저 고등수학 하에서는 말이 못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럼 이제 얘도 대충 알겠지. 남은 게 뭐야? 중복 조합. 자, 그럼 이건 왜 중복 조합일까? 다시 한 번만 보자. 그림 좀 다시 깔끔하게 그려서.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봐. 자, 부등호 살아있어. 부등호 살아있어. 그러니까 키 순서대로는 살아있는데 이제 뭐도 허락하는 거야. 남자 1호와 남자 2호 동일, 여기 동일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뭐가 허락한 거야? 중복이 지금 끼어 들어간 거지. 되겠냐? 왜 중복이 끼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그냥 일단 3번처럼 부등호는 있어. 크기, 키 순으로 놀아라는 있는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여자 2호를 2번 뽑고 여자 3호를 1번 뽑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지.
대신 1번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2번 뽑았어도 얘가 얘랑은 못 놀아. 왜? 얘가 키가 작잖아. 얘가 키가 제일 크잖아. 키 큰 애는 키 큰 애랑 놀아야 돼. 이거는 정해지거든. 얘는 요쪽 꼬미 둘 데려가야 되는 거야. 부등호가 살아있거든. 맞아? 됐어. 그게 요 4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등호의 뜻은 x1, x2가 같으면 그 짝도 같을 수 있다. 그 얘기에 그걸 의미하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됐냐? 아 잠깐만 여기 이거 왜 붙었어? 쏘리. 예, 잘못 붙었네. 키가 커도 똑같을 수 있다. 이렇게지. 그거 보면 등호 없죠? 됐냐?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하나 추가된 게 바로 요거. 이게 X5 남자 1호와 남자 2호. 얘가 얘보다 키가 크지만 짝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등호가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즉 바꿔 말하면 지금 그림처럼 이제 똑같이 결국은 여자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 중복이 허락이 되는 거고. 근데 여전히 키 순서대로는 지켜져 있기 때문에 아까 요 3번처럼 뽑은 뒤에 배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중복 조합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뽑았다 해도 여자 5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얘를 2번 뽑고 요걸 1번 뽑아도 되는 게 예. 뽑은 뒤에 순서는 자 저거 순서는 배치해야 돼? 아니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여기 제일 작은 애는 무조건 얘랑 가야 돼. 얘가 이제 이렇게 가야 돼. 됐냐? 그래서 OH3 계산이 되는 거야. 요게 기본적으로 함수 배치하는 시리즈 4가지. 2번하고 3번이 여기서 처음에 설명을 했고 지금 추가된 건 1번, 4번. 됐나? 그리고 이건 기본 문제라 그랬어. 당연히 이제 실전 문제에서는 이걸 베이스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걸로 대응을 할 건데 뭐 F2는 3인 뭐 이런 식으로 막 힌트가 추가가 될 건데 그건 이제 또 그때그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 문제 풀면서 이거는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부교재 풀면 있을 거야. 좋아.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마무리. 이항 정리. 요거를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항을 전개하는 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본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실은 앞에서 다 얘기했어.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항을 전개하는 거를 알고 있는 공식이 딱 2개가 있지. 더하기 빼기 다 포함이지. 일단 더하기로 할게. 요렇게 2가지 정도를 너네들이 현재 알고 있을 건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더 나아가서 이런 거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원리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거를 이제 시각을 어떻게 보면 돼. 예를 들어 요거는 바구니에 공이 2개 있는데 2회를 뽑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요게 뭐야? 이게 A를 2번 뽑은 거. 요거는 A 1번, B 1번 뽑은 거. 맞아? 앞에 숫자 2는 뭐야? 경우의 수야. A 1번, B 1번. 자, 지금 이 상황에서 A 1번, B 1번 뽑는 방법은 2개잖아. 2가지잖아. 맞아? 그래서 그 둘이 합해서 요 숫자 2가 여기 붙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요건 B제곱은 요 상황에서 얘만 2번 뽑은 거고 그 경우의 수는 1가지잖아. 그렇게만 바꿔서 생각하면 여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끝이야. 자, 그럼 얘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3회를 뽑는 거야. 3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뽑는 횟수가 실은 여기랑 이렇게 일치하는 거야. 이거.
요거랑. 됐어? 그래서 요건 A만 3번 뽑은 경우 그 항인 거고, 요건 A 2번에 B 1번. 그럼 이 앞에 붙어있는 3은 아까 앞에서 했잖아. A 2번, B 1번 뽑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3가지거든. 그래서 앞에 저 3이 붙어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맞아? 그치? 그럼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얘네랑 얘네도 다 전개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얘 한번 바로 한번 2개 건너뛰어서 얘 한번 전개를 해볼까? 물론 전개해라 이렇게 무식한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이제 원리를 봐야 되니까 얘를 한번 전개해보자. 규칙 있게 하자고. 봐봐, 전개를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규칙 있게 봐야. A 3번 뽑은 거 맞아? 그럼 이번에 여기서는 A를 하나 까고 A 2번에 B 1번, 여기는 A 1번, B 2번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자고. 얘는 A 5번. 경우의 수는 한 가지. A만 5번 뽑는 건 한 가지. 그럼 그 다음 여기는 A 4번에 B 1번. 그럼 그 다음 항은 아마 A 3번에 B 2번. 그럼 그 다음 항은 A 2번에 B 3번. 얘를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겠지. 됐냐? 그리고 이제 앞에 붙은 개수는 좀 생각. 자, 이거 뭐야? A 4번, B 1번 뽑는 경우의 수야. 몇 가지 있어? 5가지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A 4번에 B 1번. A 4번에 B 1번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거라고. 맞지? 그래서 요 앞에 더하기 5 이렇게 봅니다. 됐냐? 그리고 요거를 잘 뜯어봐. 실은 요거는 무슨 경우의 수라 보면 돼? 앞에서 한 거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맞지? 실제로 요렇게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않아? 그 계산 결과가 5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직접 세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빨리 셀 수가 있어. 자, 그럼 맞춰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저거는 그럼 이번엔 뭐야? A 3개, B 2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막 세는 게 아니라 이제 바꿔 생각하면, 아, 결국은 A 3개, B 2개.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겠네. 맞지? 계산은 5개, 5팩. 똑같은 거 3개, 3팩, 2팩. 얘를 계산하면 저 앞에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계산 뭐야? 3, 2, 2. 약분, 2. 10이네. 되냐? 이런 식으로 항을 다 전개해서 개수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자, 기본적으로는 뭐야? 저 앞에 개수, 경우의 수 세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A와 B, 공이 2개만 있는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결국 얘네 5개를 나열한다는 말은 여기 그 전에 그 중복 조합 그 설명할 때 그 마트에다가 배치하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 5개에 이 5개의 칸에 얘네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다라고도 봐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대상이 2개밖에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바꿔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여기 마트 벨트에 5개의 자리가 있어. 자리에 얘네를 배치할 건데 하나만 보는 거야. 자, A 3개를 먼저 배치하자고. 방법은 1, 2, 3, 4, 5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똑같은 거 3개를 배치하는 방법이니까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 계산은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중에 똑같은 거 3개를 배치하는 계산이니까 이거라고 보면 돼. 맞아? 그치? 자, 그럼 계산 끝이야. 왜? 대상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의 자리 중에
요 A 세 개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했다고 치자. 야, 그럼 얘네는 자동 아니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즉, 요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혹은 입장 바꿔서 B를 먼저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OC 이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조합 성질은 어차피 둘이 똑같으니까 상관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A, B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보통 조합 계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고 편하고 책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3개짜리 할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예를 들어 3개를 전개하래. 그럼 얘를 전개한다 치면 자 A 5제곱도 있을 거고 B 5번 뽑은 것도 있을 거고 C 5번 뽑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중에 뭐 A 3번에 B 1번, C 1번 뽑은 요런 경우의 수 셀 때는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하는 계산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개 이상의 항이, 그러니까 이건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3개짜리 이상을 나열하는 개수 찾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A, B 2개밖에 없을 때는 조합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고 그 다음 개념 설명 이해하는데도 얘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되 이것도 알고 있어라. 됐냐? 됐지? 그리고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 규칙이 생겨. 자, 봐봐. 규칙이 생겨. 잘 봐. 요거 싹 다 지우고 저 조합 표현으로 싹 다 바꿔서 써볼게. 그러면 단박에 얘네들의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 자, 이거 전개한 거 A 제곱이지. 그럼 이거는 A 2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빈칸 2개가 있는데 나열하는 거야. 앞에 개수가 1이지. 근데 실은 그걸 이씨 0이라고도 해결할 수 있어. 맞아? 이씨 0, 1이잖아. 그 다음 A 하나, B 하나. 이 앞에 개수가 2인 건 알 텐데 방금 얘기한 원리로 두 자리가 있는데 두 자리 중에 A나 B, 이제 A로 합시다. B로 합시다. B를 배치할 한 자리만 고르면 된다라고 보면 되니까 2C1 맞아?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는 2C1이라고 볼 수 있거든. 마찬가지. 그럼 요거는 2C 0도 되지만 일부러 좀 순서대로 0, 1, 2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맞아? 너네들이 기존에 알던 곱셈 공식을 방금 설명한 걸로 좀 바꿔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그럼 그 다음 거부터 규칙이 쭉쭉 나와. 그럼 이거는 뭐야? A 세제곱, B는 빵제곱, 맞지? 그럼 그게 뭐야? 3C 0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거야. 1이잖아. 그 다음 A 2개에 B 하나, A 2개에 B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을 아까 전에 그 마트에다가 물건 놓는 걸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세 자리 중에 B 기준으로 합시다. 얘 하나 넣을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3C1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나온 거잖아. 3C1이 3이잖아. 벌써 규칙 나왔지? 그 다음 게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걸 거라. 물론 당연히 조합의 성질상 3C3을 먼저 시작해도 되고 요거 3C2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이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작은 숫자부터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도 다 알 거 아니야 이제. 이건 뭐겠냐? 보나마나?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끝이야. 이게 이항정리 기본 원리야. 항을 전개하는 거를 이렇게 조합, 뭘 뽑는다는 개념으로 잠깐만 뭐야? 뭘 뽑는다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다 편한 규칙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겠지? 됐냐?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전개하라고 안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봐. 이거의 개수는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 항을 딱 뽑아서 저 자식 개수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 7제곱쯤 가서 전개식 중에 뭐 예를 들어 A제곱, B 5제곱의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기본 문제는 개수 하나를 물어봅니다. 다 전개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무식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돼. A제곱, B 5제곱 마찬가지. A 2번, B 5번 뽑은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지. 계산은
7C2 되냐? 저건 7C5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바구니 공 뽑는 거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개수들을 깔끔하게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주지 않거든. 근데 방금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한 뽑는 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푸는 방법을 잘 따라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A-2B의 5제곱 전개식에서 뭐 A제곱 B 세제곱 항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거 문제. 바구니 그려. 얘도 공이 2개 들어있는 거야. 근데 하나에는 A라고 써 있는 거고 하나에는 마이너스 2B라고 써 있을 뿐이라고. 5번 뽑는 거라고. 되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되냐?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요. 요 놈 만들려면은 동그란 거 몇 번, 세모는 몇 번 뽑아야 되냐? 당연히 A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식은 2번, 이 자식은 3번 뽑아야 되지. 그거를 그대로 작성해. 동그라미는 2번 뽑아야 되고 세모는 3번 뽑아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엔 A라고 써 있는 거고 여기엔 마이너스 2B라고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가 곱해져야 돼? 어쨌거나 동그라미 2개, 세모 3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에 써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경우의 수가 아까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해도 되지만 조합으로 빠르게 OC2 혹은 OC3을 해도 되는, 그래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딱 천천히 작성하고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계산까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답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붙어있는 거 어떻게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OC의 계산 10,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B 세제곱, 최종 마이너스 80A제곱 B 세제곱.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8C.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딱 그림 그려가지고 바구니에 뭐가 있는데 공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생각해서 푸는 거죠. 다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나? 요게 일단 기본이야. 됐지? 그럼 또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뒤로 넘겨서 14쪽부터 문제 한번 봐볼게. 자, 14쪽에 개념 1번.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문제. 맞냐? 그치? 님들이 하십시오. 자, 그럼 2번을 이번엔 분수가 들어가 있지. 분수는 한번 잠깐 봐봅시다. 2번.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이거의 전개식에서 x 5제곱 개수를 a라고 했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계속 변형할 거야. 문제는 언제든지 계속 변형하게 되어 있어. 변신하게 돼 있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변신했을 때 내가 머리를 쓸 수가 있겠지. 요거부터. 뭐디? 아, 고. 내가 아무리 수학 선생이라고 그래도 영어는 쓸 줄 알아. 무슨 60이야. 답을 바꾸라는 줄 알았어요. 니들이 하라고. 자, 이번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자, 바구니 딱 이쁘게 그리시고. 바구니에 공이 2개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여기는 부호도 꼭 써야 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써 있는 거야. 됐지? 뽑는 횟수는 총 5회를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야 돼. 얘는 몇 번, 얘는 몇 번, 총 5번 되게 몇 번씩 뽑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충 막 암산해서 얘 2번에 얘 3번인가? 아마 합은 5번 돼야 돼. 그지? 그거를 맞춰서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간혹 좀 그날따라 나의 그 머리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잘 안 돌아간다. 그럼 직접 세. 어쨌든 5번 뽑아야 되잖아. 그럼
얘 5번에 얘 빵보 아니면 얘 4번에 얘 1번, 얘 3번에 얘 2번, 얘 2번에 얘 3번, 얘 4번에 얘 1번, 얘 5번에 얘 빵보. 아니, 예? 한 번에 4번, 빵번에 5번. 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뭐 하나씩 다 세던가. 직접. 생각이 잘 안 되면. 어쨌든 포인트는 뭐야? 문제에서 말한 x5제곱을 만들려면 합 5번인데 그중 몇 번씩 뽑아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몇 번씩 하면 돼? 3번, 2번인가? 그치? 3번 하면 9제곱 생기고 2번 하면 분모에 4제곱 생기니까 약분돼서 5제곱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푸셔야 되고 잘 안 되면 그냥 차라리 다 세버려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정한 대로 앞에 동그라미는 3번 뒤에 거는 2번 뽑아야 되는구나 세팅 딱 하시고 단 여기에는 이렇게 x 세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공에 써 있는 거고 요 앞에도 잊지 마시고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결국 어쨌든 지금 요거 3개에 요거 2개 뽑은 거 그럼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요 앞에 붙어야 되고 계산은 OC2나 OC3 됐나? 그리고 깔끔하게 계산 다 해보면 여기는 뭐 숫자 나올 거 없고 마이너스는 제곱과 만났으니 다 뒤지는 거고 요거 자체가 정답이 맞겠네 얘는. 그럼 요거는 이제 C.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푸시면 돼요. 절대 여기 이항정리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까먹지만 않으면 모의고사에 나오더라도 그냥 점수 가져가시면 되는. 여기 이항정리 문제 요런 개념으로 푸는 문제에 틀려놓고는 수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양심이 없는 거다. 안 한 거지. 자, 요것도 해보자. 요거 밑에 거 이번에 밑에 거 좀 바구니 이렇게 공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게 써 있고 여기는 x분의 2가 써 있고 7회 뽑는 거네. 목표는 x5제곱 몇 번씩 하면 되냐? 총 3번, 4번 하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 잘 안 되면 뭐 적당히 뭐 6번, 1번, 5번, 2번 뭐 이렇게 다 세던가. 아이고. 요거 앞에 거는 3번. 뒤에 거는 4번 뽑아야 된다 보시면 되고. 앞에 거에는 x 세제곱 들어있고 여기는 이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어야 되는 숫자는 어쨌든 이거 3개 이거 4개 뽑은 거니까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 73이나 74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계산 맞냐?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유형 3번 똑같은 유형 4번 4번은 뭐 계속 결과를 알려준 거니까 마찬가지. 어쨌거나 이 원리를 하시면 되겠지. 됐냐? 그 다음 5, 6, 7 이번엔 저렇게 2개 붙어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항상 풀 때 정리 잘해서 연습장 써가지고 정리 좀 잘 해가지고 푸셔야 돼요. 5번 이렇게 항이 2개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4제곱에 1-x5제곱 이거 전개한 거에서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약간 뷔페라고 생각해. 지금 바구니가 있는 거야. 뷔페 음식이 이렇게 딱 여기서는 4점 담아야 되고 여기서는 5번 퍼먹어야 되고 그래서 뷔페 딱 여기서 딱 뽑은 다음에 또 와가지고 여기서 딱 뽑은 이거잖아 맞아? 저걸 전개한다는 얘기는 그치? 즉 그런 원리로 천천히 바구니 2개라고 생각하셔서 푸시면 되고 대신 이제 얘는 이제 상황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이거 전개해서 x가 x 개수를 완성시키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 바구니별로 보면 즉 여기 파란 바구니에서는 내가 접시에다가 뭘 어떻게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바구니에서는 접시에다가 어떻게 담아서 x를 만들 것이냐 이 상황을 먼저 나눠야지. 2가지 있지. 바로 되겠어? 첫 번째 여기 파란색 바구니에서 바로
1x가 나오게 x항이 되게끔 뽑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에서는 상수항을 뽑아서 둘이 곱해지면 x항의 수가 나오는 거지. 맞지? 이렇게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파란색 앞에 바구니에선 상수항이 나오게 뽑고 그 다음 여기 뒤에 거에서 x항이 나오게 뽑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 맞아? 그럼 지금부터는 천천히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했던 대로. 자, 파란색 바구니에서 x항 나오게 뽑는 방법 보면서 이번엔 좀 한 방에 써볼게. 저기 숫자 3은 3번 뽑아야 되고 x는 한 번 뽑아야 되는 거지? 맞아? 이래야 1x 나오는 거지? 이 앞에는 뭐 붙어야 돼? 4C 3, 4C 1. 맞아? 그 다음 빨간 바구니에서 상수항. 이거는 뭐 그냥 씁시다. 상수항 뽑을 거면 얘만 5번 뽑아야 되잖아.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쓰지. 됐냐? 그래서 최종 계산 4, 이거 27, 108, 108x 위에서 나오겠네. 되냐? 여기서 이번엔 상수항, 여기서 상수항, 파란색에서 상수항. 상수항은 뭐 조합도 안 쓸게. 그냥 얘만 4번 뽑으면 되잖아. 얘만 4번 뽑으면 되잖아. 곱하기 빨간색. 여기서 이번에는 1x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은 4번 뽑아야 되고 요거 한 번 뽑아야 되지. 맞아? 그것도 잘 생각했어. 뭐 일단 그냥 쓴다면 1은 4번 뽑아야 되고 마이너스 x는 한 번 뽑아야 되고 그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됐냐? 지금 선생님 빨리 썼지만 아직 좀 미숙하다 싶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바구니 그려서 바구니 그려서 이 중에서 지금 내가 5번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1은 4번에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천천히 하십시오. 빠르게 안 될 것 같으면. 어쨌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건 몇이야? 3, 3, 9, 3, 27, 81에다가 요거 5 곱하면 405인데 마이너스 살아있지. 1제곱이라서 그지? 그럼 마이너스 405x가 되겠네. 그럼 최종 답은 요거랑 요거랑은 더해주시면 최종 답이 나오겠네. 즉 항이 2개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됐나? 6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밑에 6번도. 밑에 6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거가 지금 공이 3개가 들어있긴 하지만 1제곱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히 낚여서 3개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하지 마시고 3개는 3개인데 여기가 1제곱이잖냐. 여기가 1제곱이니까 그냥 기본 상황. 여기서 얘가 들어간 경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x가 들어간 경우 그냥 이렇게 세버리면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1이 들어간 경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상황만 잘 나누면 되잖아. 1제곱이니까. 됐나? 좋아. 그 다음에 옆에 7번 같은 거 저렇게 모양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도 저거에 낚이지 마십시오. 잘 뜯어보면 결국 지금 풀었던 5번, 6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모양이 아무리 저렇게 더럽게 나와 있어도 잘 포인트를 잘 짚어봐. 자, 뭐 막 분수 나와 있어. 분수 막 이렇게 나와 있어. 4제곱 플러스 1에 자, 구하라는 게 x의 계수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실제로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막 전개되고 이거 전개되겠고 얘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개하게 되면 막 분수도 나올 거란, 분수식도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모에 x가 있는, 그지?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뭐만 구하래? 이거 구하래잖아. 맞아? 그럼 자, 생각을 해봐라. 결국 문제는 뭐야? 얘는 어쨌거나 여기 분자 거를 뭐 이거를 막 전개를 하든 뭘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랑 약분해줘야 되는 그런 식인 거지.
목표는 이걸 찾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해봐. 분자에서는 뭐가 나오면 돼? 여기에서 위에서 무슨 항이 나와야 되냐? X항이 나와야 돼? 분자에서 만약에 X항이 나와버리면 얘랑 약분돼서 상수항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자, 얘는 분모에 지금 얘가 딱 이렇게 대기 중인데 이 분자 거 막 전개한 식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40x 이렇게 1차항을 찾아버리면 얘는 결국 최종적으로 얘랑 약분돼서 4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면 위에서 뭐 찾아야 돼? 제곱돼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분자에서 x 제곱항을 찾아야 그 자식이 얘랑 약분돼서 최종 결과로 몇 x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맞지? 좋아. 그럼 따라서 문제가 막 이렇게 막 분수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우린 위에서 x 제곱항 찾으면 되고, 그 다음 뒤에 여기 더하기 1. 야, 저 자식 신경 써 말어. 더하기 1. 저 자식 신경 써도 돼?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되지. 아, 우리가 찾을 건 이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미 대놓고 상수항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결국 이 문제는 가장 포인트는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 항을 찾으면 되는 문제 아니냐? 맞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포인트를 짚어보면 결국 5, 6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됐지?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상황 나눠서 푸시면 되지. 얘는 x제곱항을 찾아야 되니까 상황이 세 가지가 있겠지? 여기서 제곱 나오고 여기서 상수 나올 수 있고 앞에서 x 나오고 여기서 x 나와서 제곱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상수 나오고 여기서 제곱 나올 수 있고 세 가지 상황이 있겠지? 정리를 잘 해가지고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은 수원이랑 좀 섞인 건데 그 등비수열 있어. 그 등비수열. 너네 등비수열 합 공식 아무도 모르지 지금. 그래서 8번은 이걸 써주십시오. 쟤를 이제 등비수열 공식을 쓰시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등비수열 공식을 모르잖아 지금 아무도. 그러니까 저걸 등비수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식에서 x세제곱 찾는 거야 라고 해서 문제 풀어봐. 그러니까 약간 위에 7번이랑 비슷한 모양이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잘, 요거 바구니 뭐 이렇게 생각할지, 아예 그냥 아싸리 요거 전개해가지고 생각할지, 이런 거를 잘 고민해 보십시오. 뭐가 더 편할지. 됐지? 그리고 밑에 답에 세 번째 거 답이 2352라고 돼 있냐? 밑에 답 2352라고, 막 1632가 아니라 밑에 답에 바꿔주십시오. 오케이, 여기까지 할 테니 여기 15쪽까지 잘 마무리해서 복습까지 잘 끝내고 오시면 됩니다. 끝. 이거 언제 나와?